우선 설계 지침이라고 하면 보통 한국에서는 브리프라고 하고요. 오너 측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브리프가 잘 조율될수록 좋은 프로젝트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계자들은 브리프를 굉장히 상세하게 읽고 설계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물론 프로그램도 있지만 프로그램 외에 어떤 의도하는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넣으면서 특정한 방향으로 설계는 규정하지 않는 그런 형식의 자료가 설계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최종 설계 지침서를 만들기 전에 우선 기획을 저희가 했고요. 저희 학과의 서현 교수님 그리고 사회학과 강 교수님께서 문화 공작소에 대한 것 이렇게 계속 지침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꽤 긴 시간 동안 계속 논의를 하셨던 내용들이고요. 제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최대한 리모델링 위주로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 거기에 좀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도 어떤 문화관은 신축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안전진단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었고요. 지금 들어가서 보셔도 꽤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나름대로 매력적인 부분도 꽤 있고요. 그래서 뛰어난 작품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기억도 갖고 계시고 저희 대학의 집단적인 기억도 담겨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 최근의 건축의 추세는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프리츠커상을 탄 건축가들이 있는데요. 라카통 바살이라는 그런 분들의 작업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이유도 환경적인 태도 때문이거든요.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건축가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건물을 부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건물을 있는 걸 그대로 쓰는 방향으로 가고 덩커트라는 곳에 있는 미술관을 보셔도 원래 부시고 짓기로 했는데 똑같은 건물을 바로 옆에 하나 더 지어주는 형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면적은 2배로 늘어나고 공사비는 더 줄고 또 뭐 많은 분들이 가보신 도쿄의 팔레 드 도쿄 전시관도 보시면 거기서는 이분들이 설계를 할 때 한 게 없다라는 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게 설계 개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계 설비와 어떤 최소한의 건물 향상 정도더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점들이 최근에는 건축계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야말로 이렇게 멀쩡한 건물을 부시는 것보다 우선 최대한 보존을 하자였고요. 그런데 다 보존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하고 논의한 결과 특히 중강당, 지금 더 작은 강당 경우 경사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법규에 좀 맞추기도 어려웠고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뭔가 특정한 행사만 할 수 있는 장소였고요. 무엇보다 대강당 경우 사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기획처에서 그리고 또 음악대학에서 원하셨던 건 아주 수준 높은 콘서트홀을 만들자였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떤 공연 시설에 대한 어떤 약간의 의문도 있었고 또 콘서트홀이 또 과연 하나가 필요할까 이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대강당을 고치고 싶었던 어떤 이유는 음향이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84년도에 건물이 지어질 때만 해도 저희 학교나 나라의 문화가 달랐었던 거죠. 그래서 대강당도 어떤 공연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일방적인 전달을 위한 강당의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음악이나 어떤 예술적인 공연을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었고요. 또 음악대학 김영선 교수님
얘기하시기도 음향 전문가이시지만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던 게 강당의 어떤 그 구시대적인 태도를 바꾸고 싶다. 그래서 뭔가 그 권위적인 모습을 좀 없애고 최대한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 쭉 고려해 볼 때 그 뭔가 그 콘서트홀의 유형 중에 뭐 그 말발굽 타입이 있고 비냐드 타입이 있고 이렇게 쭉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비냐드 타입이 저희가 새로운 이념을 그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타입이다라고 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당선작은 그 비냐드 타입이라는 콘서트홀의 유형을 외부로 끌어낸 굉장히 강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모티브가 된 배경이고요. 지침에서도 그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 저희 설계 공모에서 그 참여자들이 받은 설계 지침인데요. 보시면 그 쭉 전체 기존 건물에 대한 현황이 나오고 법규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분석들이 이제 좀 제공이 된 다음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와서 보실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현장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회를 통해서 건물을 자세히 보여드리고 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유가 이 행정관 앞에 주차장이 생기면서 총장잔디가 잔디광장으로 새롭게 형성이 되고 그것과 이렇게 연계되는 외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을 먼저 고려를 하면서 문화관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쭉 그 설계 지침에 보시면 설계 목표를 저희가 그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운 창작과 체험 그리고 지식의 공유와 소통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우선 그 지금 문화관이 사용도가 그 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사용도라는 게 그 횟수, 공연 횟수 이런 것보다 어떤 그 공연의 연속성 아니면 장소 사용의 연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낮에는 폐쇄가 되어 있는 적이 많고 어떤 학기 말이나 공연이 있을 때만 개방이 되는 공간이었다면 뭔가 항상 상시 열려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 구성원들이 언제든 들어가서 할 일이 있으면 좋겠다였고요. 그 외에 또 서울시와 나라 전체적으로 대학 캠퍼스를 지역 주민과 공유를 권장하는 또 그 새로운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들어오면 좋겠다. 이제 이건 계속 논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및 증개축한다. 그래서 새로운 창작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라는 어떤 그 공연과 전시의 유형을 바꾸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이곳에서 일어났던 그 행위들 외에 어떤 새로운 창작 공간, 그래서 더 광범위하게 행위를 좀 확장시키고 싶었고요. 그리고 캠퍼스 중심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중심 상징 영역 이런 것들은 이제 캠퍼스 전체에 그 적용되고 있는 어떤 세부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 또한 그 중심 공간스러운 태도를 가졌으면 한다고요. 마지막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 사회의 상생을 도모한다. 그래서 지역 사회 안에서도 문화적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관악구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더 그러니까 교외의 모든 커뮤니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설계 대상은 이제 약간 기술적인 거고요. 어디까지 설계를 한다라는 어느 부분이 리모델링이 돼야 한다, 보존이 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외부 공간의 지침들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 잔디 광장하고의 연계성 그리고 주변의 어떤 곳들에서 연결이 되면 좋겠다, 개방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당선한 경우는 총장잔디 쪽으로 그 공연장이나 공간이 개방된다면 2등한 경우는 자하연 쪽으로 개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규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년 계획 경우는 공유 면적 자체가 지금은 그 로비나 이런 곳은 기능이 없거든요. 그런데 버리는 공간이 하나도 없이 그 공용 공간, 그 어떤 이동 공간 자체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했습니다. 인면이나 단면은 더 재료나 설계 방향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프로그램 중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불 지금의 대강당인데요. 대강당 경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그 사회적 태도 외에도
우선 음향을 생각할 때 지금 가장 그 큰 문제는 발코니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2층 발코니가 깊숙이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그 아래에서 트랩이 됩니다. 그래서 2층 발코니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객석이 950석 정도로 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백스테이지 공간이나 다양한 서포트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고 낙후됐거든요. 그래서 강당 뒤에 공간들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보존하거나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문화 공작소 안에 블랙박스 영역은 저희가 큐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너무 블랙박스라고 할 경우 특정한 어떤 공연 공간으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큐브 정도로 명칭을 해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전시도 할 수 있고 뭐 강연도 할 수 있고 뭔가 미디어 위주의 실험적인 행위도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개방될 수도 있고 제가 처음에 상상했던 건 사실은 어떤 갇혀 있는 어떤 블랙박스보다는 퍼포먼스 아트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브라모비치 같은 분이 지어지지 않을 걸 알았던 것 같은데 옛날 학교 건물을 자기의 공연 학교로 바꾸면서 이제 공연 예술을 위한 행위 예술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OMA가 설계를 했는데요. 극장도 아니고 뭔가 전시관도 아니면서 주변에 지나다니는 어떤 복도들이 다 연계가 돼 있어서 굳이 공간 내로 들어와서 참관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서나 같이 이렇게 시야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공간 자체가 실험적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소강당에 대한 기획이 설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조율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꼭 뭐 예술의 전당에 있는 블랙박스 극장처럼 딱 규정된 그런 연극을 위한 공간이나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공연이나 어떤 행사 외에 항상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어서 우선 이 안에 물론 학교 교내 커뮤니티에서 참여하실 수도 있지만 특정한 학생이나 작가를 초청을 해서 공간을 제공해서 공간 안에서 이 장소에서 작품을 계속 만들어가고 제작하는 과정 자체도 공유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부분 공연 공간들이고요. 그 정도가 전체적인 설계 지침의 내용입니다.